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8월 12일 원익 QNC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아마 원익 QNC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당장 이번 주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계속해서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CPI, PPI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일정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신용잔고 지금 부분으로 해서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거품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현재까지의 대해서 과거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통해서 앞으로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예측하는 부분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과거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는 현재 9개월가량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줬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각 산업군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서버 중심의 전방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이 AI 쪽 전방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IT 제품 출시에 따라서 수요 확대와 메모리 고정 가격 두 자릿수 상승세를 통해서 수출이 5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자, 이 50%라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합쳐서 통계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00%, 85%, 89% 거의 높은 수준의 계속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BM은 결국에 D램을 나타내는 걸 거고요. SSD 같은 경우는 낸드를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AI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지 서버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 이 D램이랑 낸드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서버향으로 하는 AI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행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이 부분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최근 데이터 보시게 되면은 TSMC 7월 매출이 45%나 증가했다라고 했고요. AI 칩 수요 강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TSMC에서 진행하는 코스 패키징에 관련된 물량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물량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TSMC의 매출을 이렇게 강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AI 반도체 관련된 시장 분위기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월 실적이 3분기 전망치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제 이 부분이 대만행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에서 이 수출하고 있는 HBM의 물량을 확인하는 게 결국에 AI 반도체를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GPU 부분과 HBM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패키징을 한 다음에 AI 칩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이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HBM의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AI 칩의 이런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결론은 AI 칩에 대한 과거의 지금 수요세와 현재 수요도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AI 거품론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다소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서 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지표들을 조금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포인트들만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지표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 좀 더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외부적인 영향이 국내 증시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표들을 하나하나가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이 되고 결국에 그 영향이 한국 증시로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경제적인 지표를 보는 게 좀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지만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좀 주목해야 되는 세 가지 지표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렇게 있고요. 뭐 이러한 지표 발표 이후에 또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또 무엇이냐면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를 인하는 피컷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들을 한번 다시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8월 12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경제 지표가 이번 주부터 계속 하나씩 발표될 텐데요. 보시게 되면은 8월 13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가 발표가 되고요. 14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그 다음에 15일 날 소비 판매 이런 지수까지 계속해서 연달아 발표할 거기 때문에 이 발표 이후에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국내 증시가 이제 장이 오픈되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정과 요 이벤트 이후에 이제 증시의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현재로서는 지금 개별적인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은 이러한 경제 지표로 인해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특히나 최근에는 이런 경제 지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잔고 이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좀 신용잔고가 해소가 많이 되었을 때 높은 확률로 그 시점이 단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항상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이랑 코로나 때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이번에 조금 단기적으로 이 신용 잔고가 정말 많이 해소됐다라는 점이 좀 인상이 깊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인데 이제 억 원으로 바꾸고요. 이제 이틀 이제 거래일 동안 이제 잔고가 해소된 게 거의 1조 가까운 신용 잔고가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도 이제 많이 하지만 코스피도 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보통 보게 되면은 코스닥 위주로 조금 신용 거래가 많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코스닥 좀 추세를 보는 게 좀 좋은 방향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1조 가까이 이렇게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 때라고 한다면 20년도 3월 정도 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이제부터 해서 한 3개월 가량 이렇게 좀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요 당시 때도 3월 2일 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때 한 5조 7천억 정도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그때 하락장을 맞고 나서 이제 3조 3천억 정도까지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차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1조 5천억 정도 이제 해소가 되었고 아까와는 다르게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이 거래일 만에 1조 가량 이렇게 급격하게 소진될 때는 이때 코로나 때 한번 하락장 맞았을 때 거의 한 8천억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때 한 8천억 가량 소진되었고 3일차 거래일 정도 때 1조 가까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3월 19일 요 정도 이때가 거의 바닥 시즌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이제 해소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좀 많이 해소가 되었다 판단하고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신용잔고 데이터 하나만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거시적인 경제 매크로적인 부분 요인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가면서 어떤 쪽으로 가능성이 좀 더 높을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당장에 이 초록색 굵은색 선인 241선을 돌파를 하느냐, 혹은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지지 라인들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한지, 요 두 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지는데, 어떤 구간에서 지지받는지 여부,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는 21선 노란색 선, 그 다음에 241선 돌파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시장 상황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연동 지으면서 좀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 있으면 다음번 영상에서 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